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수박은 서가라 하여, 서가라는 얘기는 찬 음식을 얘기합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죠. 심한 갈증과 더위독을 없애며 속을 시원하게 하고 기를 내려 오줌을 잘 나가게 하고 설사와 입안이 헝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성인의 지혜가 보이는데요. 일단 심한 갈증과 더위 독을 없앤다는 부위에서 아주 찬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내려 잘 나가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뇨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와 입안이 헝 것을 치료한다는 것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운 여름에 먹는 천연 이온 음료라고 평해졌습니다. 우선 수박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서과라고 하여 찬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가 찬 사람, 음인을 얘기하죠. 소음인, 태음인이 있는데 특히 소음인 같은 경우에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길래 수박을 많이 먹으면 배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차가운 수박을 많이 먹고 장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소음인들이 그렇습니다. 양인들도 수박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몸이 따뜻하다고 해도 지나친 약의 수박을 먹는다면 설사와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증 체질자. 내가 냉증 체질인지 온증 체질인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면 냉증, 그리고 차가운 물을 좋아하면 온증의 사람입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가 없으면 중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증 체질자, 다시 말해 평소 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수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 설사 환자도 수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박을 먹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이런 냉증 체질자는 수박보다는 복숭아, 사과, 토마토, 포도처럼 따뜻한 성분의 과일을 드시는 게 더 체질에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체질에 맞는 과일을 먹으면 더 좋고, 맞지 않는 과일도 많이 먹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박이 비아그라, 수박 비아그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텍사스 A&M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박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많은데요. 이 시트룰린이 성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천연 비아그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진짜 비아그라에 비해서는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수박을 먹는 게 좋지는 않겠죠. 실제로 비아그라도 가려서 처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심장 문제가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에게는 비아그라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비아그라의 원리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성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는 거의 금기입니다. 수박은 고칼륨 과일로서 고칼륨 협증으로 부정맥과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는 것은 신부전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임산부와 수박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임산부의 나쁜 점은 쉽게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생각보다 매우 단 음식이기에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분한테는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단 과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임산부에서 수박이 좋은 점은 출산 후 모유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으로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출산 후에는 수박을 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뇨 환자 수박을 봤을 때도 나쁜 점은 당뇨 환자에게는 수박 자체가 매우 단 과일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과일을 권하지 않는데요. 과일이 먹고 싶다면 그와 비슷한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채소류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오전에 사과 반쪽 정도를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라이코펜 함량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항산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광받는 영양제인 아르기닌이 있죠. 양갱 형태로도 나오고 알약으로도 나오는데 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이 좋아지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수박의 9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 보면 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수박의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많은 작용이 있으므로 수박 껍질차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 껍질차는 뒤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의 효능에 대해서도 미국 농무부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박은 기본적으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의 20%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얘기 드렸죠.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대사를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산소로 영양분을 내는데 이때 산소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질환도 막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고칼슘 혈증이 있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걸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수박 한 컵에서는 약 250ml 정도의 수박 한 컵에는 리코펜이 6mg 함유되어 있고, 참고로 리코펜이 아주 많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 4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에 익히지 않는 토마토가 기준이고요. 토마토는 특징적으로 불에 익혀 먹었을 때 이 리코펜이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박에도 이런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박을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란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는 보관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시원하게 섭취하시는 게 훨씬 맛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밖에 두었다가 먹을 때 냉장고에 두세 시간 전에 넣어놓고 꺼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박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미국 하술지의 근육통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박을 구체적으로 마시는 방법은 운동 1시간 전에 400에서 500ml 정도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운동 후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박 껍질을 잘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은 앞에서 천연 비아그라라고 했죠. 수박 껍질의 효능은 입안을 청소해주고 입안 염증을 줄여주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있어 성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여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고요. 수박 껍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일단 음식 건조기에 말려서 수박 껍질차로 음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에 잘 말린 이후에 컵에 수박 껍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수박 껍질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늘게 썰어서 비빔밥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수박씨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씨는 기름 없이 팬에 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앞에서 내용 중에서 수박 먹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이로 인한 신부전등 환자에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음식이라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전과 당뇨 환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장에서 칼륨 배출을 촉진하고 부정맥도 유발합니다. 이거는 신부전 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